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배아영입니다. 오늘은 이제 뉴스 브리핑을 이제 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경제에서 제가 발췌를 했고요. 정경두 국방장관, United Arab Emirates, UAE 국방장관과 이제 회담을 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협력 확대를 이제 합의를 했다고 했는데요. UAE 하면 United Arab Emirates 굉장히 자금력이 굉장히 부유한 국가죠. 그래서 또 어떤 협의를 했냐면 인적 교류 등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16일 모하메드 아흐메드 알 보아르디 아랍에미레이트 UAE 국방특임 장관과 양자 회담을 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했냐면 국방부는 UAE의 초청을 이루어진 이번 회담에서 두 나라 간 국방 방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육해 공구 인적 교류와 상호 교육 훈련 참관 등 군사 교류를 활성화하고 공동 관심사인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위산업 분야와 관련된 공동 연구 개발을 비롯해 과학 기술 협력 등에도 합의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아부다비에서 열린 국제 방산 전시회에 참석 중인 한국 기업에 대한 UAE 측의 특별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정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알 보아르디 특임 장관은 UAE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또 남북한 관계 발전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이제 전했습니다. UAE는 중동 지역에서 유일하게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 관계를 맺고 있는 우방국입니다. 청와대는 지난달 초 사임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열흘여 만인 21일 UAE 특임 외교특보에 임명할 정도로 유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이 굉장히 부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또 이제 남북 협력 또 비핵화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나라를 지지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굉장히 컨스트럭티브 건설적인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16일 현지 시간 아랍에미레이트, 그래서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를 하는데 아부다비에서 열린 이런 국방특임 장관과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이날 회담에서 두 장관의 양국의 국방 또 방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굉장히 또 건설적이면서도 또 우리나라에 굉장히 플러스적인 그런 내용이 나왔던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오늘자 매일경제에 나왔던 건데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52번째 자기개발서 낸 조관일 창의경영연구소 대표의 말씀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앞서 자기혁명이, 셀프 레볼루션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보다 자기혁명이 우선입니다. 자기개발의 대가로 불리는 조관일 창의경영연구소 대표가 강연장에서 가장 먼저 하는 말입니다. 4차 산업혁명 같은 거창한 목표보다 자기 자신을 바꿔나가는 구체적인 현실적인 자기혁명을 우선시하는 의미로 이렇게 글을 쓰셨던 것 같고요. 좀 중요한 글귀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끝없는 도전의 아이콘.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자기 개발을 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52번째 저서인 당신의 스타일로 리드하라를 내놨습니다. 리더들이 타고난 기질을 어떻게 활용할 것에 대한 중점적으로 다룬 책입니다. 첫 직장 3년차 때 첫 책을 출간했고 지금은 이제 52번째 책으로 자기혁명이 더 중요하다는 이런 자기계발서를 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연으로 인생이마 유튜브를 시작했으며 뭐 1만 명의 팔로워를 갖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바꾸기 위해서는 도전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셨고요. 서울 본사에서 고객 응대 교육을 시작한 이후 회사 생활이 탄탄대로였고 또 이제 강연 요청도 많이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 자신을 바꿔나가겠다 꾸준히 도전한 게 지금의 조관이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제 끊임없는 그런 노력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는 지난해부터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해 7개월 전 조관인 TV라는 유튜브를 개설했고
최근 구독자 1만 명을 넘으면서 컨텐츠 변화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이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이제 저는 이 말이 좀 인상이 깊어서 한번 제가 언더라인을 해보겠습니다. 동시대를 산다는 것은 물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 세대에 사는 젊은이들과 같은 생각, 행동할 때 동시대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생각의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공유하고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일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로 저는 이제 유추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글귀를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남북 경제 협력에 관한 내용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남북 경협이라는 것은 경제 협력이죠. 이것은 새 성장 동력. 저 개인적으로도 공인중개사인 저 배양 개인적으로도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정말 세계에 막강한 그런 경제력을 어마어마하게 갖춘 그런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코노믹 코퍼레이션 경제적인 그런 합병 이런 것이 정말 통합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글귀를 이제 매일경제 한번 보겠습니다. 20년 후 남한의 GNP가 GNI죠. GNI가 7만 달러를 돌파. 북한 시장 경제 확산되도록 추진. 이렇게 되어 있고 한번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경제 협력, 적은 투자로 큰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경제의 원리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나타내는 게 경제 효과인데 경협이 경제 통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비용만 떠나게 된다. 즉, 경제적인 통합이 굉장히 중요하다. 경제 협력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신남북 경협이 투자 대비 경제 효과는 물론 일자리 창출 효과도 매우 클 것입니다. 일자리라는 건 정말 중요하죠. 고용이니까. 그래서 고속도로를 하나 더 만들더라도 북한은 토지 수용비가 매우 적게 들고 왜냐면 이제 환율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겠죠. 인건비 또한 훨씬 낮다며 생각보다 낮은 투자 비용이 들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그 인력 구조를 갖춘 이제 북한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그 4차 산업혁명 기지가 될 만큼 우리가 이제 IT 강국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런 과학적인 기술력과 그다음 북한의 어떤 광물 자원 그리고 값싼 인력으로 초대형 국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투자 대비 효과는 우리가 북한보다 10배 정도 높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 부소장은 남북 경험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서도 향후 20년간 한국은 326만 명, 북한은 129만 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는 것 같아요. 그는 개성공단 사례만 보더라도 북한에는 5만 4천 개 일자리가 생겨난 반면 우리나라 진출 기업들 협력사를 포함해 10만 명의 일자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금 더 이득인 것 같습니다. 조 부소장은 남북 경협은 북한에 퍼주기 아닌 남북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좀 나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김명현 서울대 경제학 교수는 세 가지 3P를 갖춰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perspective 관점이죠. 네, purpose 목적, 그다음 plan 계획 이렇게 3P 조건 충족되는 방향으로 남북 경험이 이루어져야 한국 경제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퍼주기식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코노믹 코퍼레이션을 전제로 한 남북 통일을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경제 통합과 북한의 체제 이하의 관점에서 보고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국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협은 경제 통합으로 연결돼야 남한 경제에도 도움이 되며 또 이제 그 시너지 효과는 북한과 남한의 이제 같이 서로 성장 동력이 되기 때문에 경제 통합이 정치적인 통합보다 좀 더 중요한 그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 요점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신 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교육은 생존의 문제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제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adaptive ability, 능력자, 즉 적응할 수 있는 adaptation, 적응을 할 수 있는 능력, 적응하는 자가 이제 생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죠. 진화론이 이제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고요. 디비아 크로아티아 과학교육부 장관이십니다. 이분이 한국의 Applied Techniques 어떤 응용기술을 배우고 싶다라고 말씀하셨고 글을 좀 재밌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명의 노벨 화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크로아티아는 기초과학 연구에 강하다. 하지만 이를 산업에 적용하는 법을 잘 모른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5G, 5 제너레이션 통신망 기술을 일상생활에 접목하기 위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IoT, 제가 얼마 전에도 4차 산업혁명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넷 오브 싱즈에서 사물 인터넷이죠. 사물 인터넷. 요 사물 인터넷 까지 개발하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청으로 한국을 찾은 그는 공동연구와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한 아까 UAE와 마찬가지로 이제 공동연구, 어떤 교류 이런 거를 이제 이제 장관도 크로아티아 장관도 이제 포커스를 맞춘 거죠. 그래서 이제 MOU 협력을 맺었고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이죠. 그래서 디비아 장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이제 카이스트죠. 노인케어 로봇을 보면서 배운 것을 즉각 사회 문제 해결하는 한국인의 적극성이 감탄했다. 노인케어 로봇은 솔직히 일본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응용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지 못하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한 현대사회에서 살아날 수 없다. 그래서 교육은 국가 발전이 아니라 개인 생존의 문제. 그만큼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크로아티아는 뭐 저도 이 나라 잘 모르는데 유럽 입자 물리연구소 운영에 참여할 정도로 과학기술 수준이 이제 상당합니다.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13,000달러 조금 넘는 개발도상국 범주에 머무르고 있다. 디비악 장관은 경제발전을 위해선 응용과학 투자를 늘려야 한다. 즉 어떤 이론을 실무에 적응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그런 기술력, 어떤 테크놀로지, 과학적인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죠. 이런 IT나 뭐 4차 산업혁명의 IoT, 인터넷 오브 싱스,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 것을 한국에 와서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뭐 뉴스를 이제 준비한 이유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남북 경협, 그다음에 외국과의 투자 유치 이런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또 저희가 이제 다루는 물건은 이제 새만금 서해안 벨트와 접목시켜서 제가 오늘 뉴스를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제 조만간 더 좋은 소식 가지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